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28일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다. 네, 탈무드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번 8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이 탈무드의 이 격언처럼 이렇게 가장 현명하고 사랑받고 가장 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파란색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는 민동길님께서 감사 스마일을 만나러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 내부의 모습이고요. 감사 스마일은 지금 이 모니터 모니터 안 보이시겠군요. 잠시만요. 이 모니터 보이시죠? 이 모니터 쪽에 제가 앉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매일 아침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저희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셨다고 하는 민동길님, 아무튼 지난 주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잃지 않는 그런 날들이 많기를 감사 스마일 기원드리고요.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감사 스마일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미소부동산으로 미리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저를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스타필드 고향을 자주 가는데, 스타필드 고향에서 이렇게 오고 가다가 이제 눈빛으로 이제 인사를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는 또 제가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또 아는 체를 또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져서 제가 엄청 큰 힘을 받고 기쁘게 매일 아침 방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 삼성 지구라든지 지축지구,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이 창천 벨트 쪽으로 해가지고 이 지도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물론 신분당 석부연장이 여타가 지금 현재 자초됐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아시아 경제에서 LH 철근 누락 사태의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를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또 사전 청약에 당첨돼서 본 청약 일정이 빨리 나오기를 갖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지금 LH 사태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요. 10월 예정됐던 발주 일정이 조정이 좀 필요할 듯 하고요. 전방위 수사의 업체들 사업 참여가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요약되어 있는 신문 기사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요.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장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당수 지역이 지금 3기 신도시, 창릉 포함해가지고 토지 보상 문제를 대부분 매듭 짓고 오는 10월에 착공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용역 발주 중단 및 각종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일정 조정이 좀 불가피해졌습니다. 우리가 꿈꿔온 내 집 마련, 정말 창릉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지금 꿈꿔 오셨던 분들에게는 좀 날벼락 같은 소식일 텐데, 일단은 뭐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언론에서라든지 아니면 또 LH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정이 좀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10월 전후로 해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남양주왕숙 1지구, 2지구, 창릉, 부천, 대장 이렇게 지금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LH 철근 누락 사태로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위한 용역 발주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착공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용역 발주에 적용될 내규를 빠른 시간 안에 개정해서 사업 수행에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LH 퇴직자가 근무하지 않는 용역 업체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3기 신도시 창릉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에 지금 입주라든지 사전청약에 당첨되셔가지고 입주 일정을 갖다가 지금 조율하고 이제 나는 창릉에 들어갈 것이다. 또 뭐 부천 대장이라든지 남양주 왕숙에 내가 내 집 마련할 것이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셨던 분들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늦춰질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 좀 드리고요. 또 LH가 또 지금 최근에 각종 수사와 조사 등에 입사해 있다는 점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좀 보이고요. 현재 경찰 조사에서는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아파트라든지 설계 시공 감리 업체라든지 LH 내부 직원에 대한 수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이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로 시간이 또 늦춰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담합 관련 위법은 없었는지도 또 들여다보고 있고 감사원 조사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특히 또 이 시공 설계 감리 등의 업체들이 사업 참여에 대한 또 부담을 또 느끼고 있어서 쉽게 이제 입찰이라든지 이런데 응찰을 갖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지연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2018년 후보지 발표 이후에 최초 입주까지 8년 이상이 걸리는 셈이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도 입주까지는 5년에서 6년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 또 철근 누락 사태로 일정이 더 미뤄진다라고 하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 기다릴 바에는 지금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라든지 좀 싸게 나와 있는 금매 아파트를 갖다 잡을 것이라 그런 것들을 좀 잡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또 많은 일부 전문가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감사 스마일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만 이런 3기 신도시 일정이 계획대로 공고문장 이루어지고 사전청약 이루어지고 사전청약에서 본청약이 계획대로 이렇게 2023년 지금 일정에서 보게 되면 늦어도 이제 뭐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창릉의 뭐 S5블럭이라든지 S6블럭, A4 신혼희망타운 이 3개 블럭 같은 경우에 늦어도 내년에 본청약을 갖다 하면 좋을 텐데 내년에 본청약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2025년쯤에 본청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는 2027년 하반기인데 2025년 본청약 일정이 조금 늦춰진다고 하면 이것도 2028년이 되고 또 2028년에서 입주해서 또 늦춰진다고 하면 2029년이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특히 또 S1과 S4 또 S3 사전청약 당첨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창릉 천말보다 또 더 딜레이 될 것이고 또 B5블럭이라든지 S11블럭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에 이 두 개 중에 하나 지금 선택형을 갖다가 지금 공고를 갖다가 4, 3기에 지금 낼 거라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LH 철근 누락 사태 때문에 또 늦춰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기 신도시의 입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게 되고 또 뉴홈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따르게 되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총 10번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약 18,000세대, 18,00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이런 일정 자체가 계속해서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수도권의 지금 주택 공급도 창릉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분들께는 상당히 또 주거 불안 문제로 또 대두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여기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6년 상반기 또 2027년 뭐 상반기 2027년 하반기 이렇게 좀 많이 딜레이되어 있는데 또 LH 철근 누락 사태 때문에 또 1년에서 2년 정도 또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고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도 입주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이런 우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참 제가 드리게 돼서 참 죄송하게 또 생각이 되네요.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3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 LH 사태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공급 일정 자체가 좀 늦춰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면서 두 번째로 연합뉴스의 권혜진 기자님 기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또 쉬는 휴일에도 철근 누락의 최고 수위 징계 GS건설 영업정지로 타격 불가피다. 이건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정부에서는 안전직결 후진국형 사고에 대해서 무관용 처분 원칙을 제시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안전 저버린 기업이라든지 기업 활동 자격이 없다. 영업정지 최종 결정 시에 공공 및 민간 수주 활동이 또 중단되고 기업 평판도 추락되는데 지난번에 현대 아이파크보다 징계 수준이 8개월이었는데 그때는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8개월 이내로 지금 영업정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후진국형 사고에 대해서 최고 수위 징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저는 이야기를 강하게 오늘 이야기 좀 드립니다. 지난 2021년에 현대산업개발에도 1년 4개월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8개월이 아니라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1년 4개월 중 8개월은 부실시공 관련이고 나머지 8개월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GS건설에 대한 이번 처분이 상당히 현대산업개발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고요. 또 이번에 검단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하게 지금 내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저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GS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 아파트가 또 전면 재시공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영업정지, 그러니까 전면 재시공 결정에도 영업정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GS건설은 영업활동에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 이면을 또 저는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GS건설이 이제 영업정지로 이제 타격이 또 불가피하게 되면, GS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사들이 이제, 약간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시공을 갖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몸을 사릴 우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또 창릉이라든지 3기 신도시 때문에 지금 많이 기다리는 이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건설사들이 또 이제 수주 전에 이제 뛰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주택 시장의 이런 공급은 앞으로도 조금 부족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이 창릉 3기 신도시에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어요. 거의 한 달 정도 창릉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LH 이제 순살 아파트 GS 금단 자이로 비롯해가지고 시작되는 건데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이런 내부적인 것들을 또 알고들 다들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시공에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 이제 이게 정말 이제 실제로 철근을 갖다 빼먹고 이렇게 건설을 갖다 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전수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전관 그런 예우로 해가지고 또 LH가 또 관피아, LP아 이런 또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LH를 또 해체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공공분양 또 나라에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3기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공급 일정이 또 차질을 갖다가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단점이 있거든요.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안 좋은 점도 또 생긴다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드리고 또 저에게 또 어떤 분들이 그래도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전 이야기 드리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전청약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반면에 이제 창릉의 민간 분양을 갖다 노리시는 분들이나 공공 분양을 노리시는 분들은 차라리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내가 원하는 그런 지역에 급매라든지 좋은 아파트 분양이 나온다고 하면 차라리 창릉이라는 3기 신도시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아파트 쪽으로 해서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S1과 S4, 그 다음에 S5, S6, A4, S3블록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께는 이렇게 딜레이가 되겠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뭐, 창릉뿐만 아니라, 고양시 서북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작년 12월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지만,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이런 사태로 인해가지고, 분명히 주택 시장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들만 더 많이 보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8월 마지막 주 월요일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